결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의제 정원 확대 등 이 정책에 반발해서 총파업을 예고했고 예정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 파업의 영향은 당장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요, 오늘 새벽 6시에 일찌감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파업 때문에 검사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대형 병원은 이 파업 기간에 115건의 수술이 연기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에 정부가 파업 인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요, 이 의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하 면허 정지, 금고 이상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산 일로를 겪는 이 코로나19를 빨리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어서 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 파업에 정부는 초강수,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제1차 총파업 이후 의협은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투쟁과 함께 대화를 병행하여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내용과 수준은 아니어서 계획대로 오늘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제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대학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전진할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전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의 태풍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전공의 협회에 이어서 의사협회까지도 오늘부터 집단 휴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오늘 아침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에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실제로 복귀하는 의사들이 있습니까? 아직 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지금 정부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일단 뭐 한 몇천 개 의료기관 중에 한 100여 곳 정도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전임의와 전공의는 한 절반 정도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전임의랑 전공의의 파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술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곳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파업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반 넘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일에서 손을 뗐다라는 거는 지금 일선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의 현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보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건 넘는 수술을 보류했다고 하고요. 지금 외래 진료도 다 미룬 상태고 정상적으로 지금 병원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건데요. 이걸 지금 정부에서 행정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일일이 병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파업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다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한 결과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형사 처벌 조항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 처분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뭐 의원급 의료기관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뭐 저런 조치들이 지금 취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정부도 사실상 초강수를 꺼냈고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꺼냈고 조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해라라면서 굉장히 강경한 조치, 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싸늘하고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장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한 명이라도 만약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면은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최대집 의협회장 그 서두에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걸 보셨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먼저 이 단체 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번 정부가 내린 그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공의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런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강대강ung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공백은 대규모 의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의사협회가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일까? 왜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부 속사정은 없는 것일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매우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부적절한 파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료 거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 안에 강성 우파들이 지금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자신의 힘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료 거부나 이런 의사 총파업 선동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협회장이 되고 나서 거의 매달 거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발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전공이나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부분은 미래 본인들의 이제 그 경쟁이 격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 제시 전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고요. 이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사협회 내에 보수 강경 우파의 지도부가 조직을 장악하고 처음부터 의료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의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총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이 내의 지도부의 어떤 몇몇 소수 강성 우파들이 이렇게 조직을 좌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파업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 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방송에 인터뷰한 그 의사 얘기로는 그 의사협회나 이 의사 단체들이 내부의 그 파워 게임 그게 있다 보니까 지도부들이 그 있을 때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파업으로 좀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꽤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파업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한반도에 태풍이 2개 붑니다. 하나는 태풍 바비오. 내일이면 상륙하는 그 바비오는 이틀이면은 그건 지나가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라는 태풍은 지금 상륙한 지가 7개월 됐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태풍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그걸 싸워야 될 전사가 장군이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저렇게 앞장서서 파업을 한다는 거는 명분도 없고 대안도 없는 거죠.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는 유보뜻도 좀 밝혔잖아요. 코로나19 종식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이런 좀 밝혔죠. 다시 좀 대화를 하고 지금 지역 의료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대안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게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사협회를 비난하기 전에 저는 정부도 좀 책임이 많다고 봐요. 하필이면은 이 오래 숙고해야 될
그 의료진 개편, 의대 정원 4,000명 늘리고 공공 의대 신설 이런 거를 이 코로나19 와중에 또 덜컥 발표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발표하려면 좀 수기 과정도 있고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지금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해도 일방통행으로 좀 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는 의사들 덕분에 극복한다고 한때는 칭찬해놓고 이제는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 거 아니냐. 이런 의사들의 배신감, 서운함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해서 저는 정부와 의사들이 한 발씩 양보해서 빨리 좀 대화의 장으로 좀 나서길 바랍니다.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의사협회가 모든 의료인들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최대집 회장의 이념적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정말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너무 좀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전주시청 SNS에 지난 주말을 앞두고 한 의료진의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저 준비했는데 지금 걔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저런 사진이죠. 119 구급차 앞에서 이제 방호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얼핏 봐도 상당히 좀 많이 지쳐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사진입니다. 전주시청이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무릎 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의료진들 고생하니까 집에 좀 있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청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피로 누적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탈진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무더위에 방호복을 벗었더니 땀으로 온몸이 흥건하게 젖은 의료진 모습, 그리고 방호복을 입은 채 선풍기 앞에서 지쳐서 바람을 쐬는 모습 등등 해서 지금 더위 그리고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이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파업의 명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스스로 곰곰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의 49제가 오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인데 어떻게 한대요? 네, 지금 뭐 49제는 그거대로 지금 유가족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그 당시에 연결식 과정에서 분향소를 서울 광장에 차렸던 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9일 전에 있었던 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당시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분향소를 외부에 설치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옳으냐.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고소고발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대문 경찰서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감염병 관리 및 예방법에 의거한 집합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제 문의를 했는데, 복지부가 실제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집합에 해당된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게 어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제 또다시 논란이 지금 불거진 건데요. 당시에 이제 서울광장에 사흘간 분향소가 설치됐고 모인 사람이 뭐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도록 했다면 그건 집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 사실상 이제 사법당국에서 뭔가 이 분향소 설치 자체를 이제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법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계속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우리는 그 설치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다 라면서 위법인지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면서 지금 좀 약간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시에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집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위법적인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광화문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비판 여론이 통합당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있었던,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만은 한 49일 전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그 연결식 내지는 분향소 문제를 꺼내는 것 같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목적이 좀 있나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예. 그런 부분인데요.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예. 코로나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든 야든 상당히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게 좀 예.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분들은 표심을 먹고 사니까 예.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상당히 통합당의 여론조사가 상승세에 있다가 8.15 집회를 계기로 해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민주당의 예.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에서 크게 전광훈 목사 그리고 예. 광화문 집회하고 선긋기를 분명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예. 서울시장의 이제 추모 문제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추모 관련해서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있는 예. 것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지났고 예. 또 추모는 추모로 그렇게 끝내는 예.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연결식 당시에 여러 논란을 의식해서 이제 서울시와 이 유족분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있는 이 49제를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정치적인 공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얼마 전에 정은경 본부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동석했던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의원이 망사 마스크를 쓰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 방문해서 정은경 본부장하고 면담하는데 지금 예,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나오는군요. 예. 여기에 이제 김미애 의원이 이제 동석을 했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예. 이제 일명 망사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인데요. 예. 식약처에서 일전에 이 망사 마스크가 비말 차단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리꾼들이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마스크로 멋부리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의 댓글을 계속해서 이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이제 김미애 의원이 자신의 SNS에 초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가 된 이 마스크 포장지를 올리면서 해명을 또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마스크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비말 차단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식약처에서 이 투명 마스크는 예.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예.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KF 마스크 외에 저런 투명 망사 마스크는 효과가 비말, 그러니까 침이 튀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저 마스크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이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마스크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하얀색 망사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김미애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 통합당 지지자들이 조국도 쓴 망사 마스크를 왜 야당 비대위원이 쓰면 안 되느냐. 예. 마스크도 내로남불이냐. 그러면서 또 반박에 나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 연결식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망사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이게 편으로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다 꼬투리 잡고 문제 삼고 내 편이 하는 거는 다 옹호하는 그런 이 정치 풍토가 계속 총선 전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코로나 전국으로 와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진영 논리하고 정치 공학이죠. 예. 코로나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그 정치 공학으로 어떤 게 유리하느냐 예. 이것만 따지는 거죠. 물론 뭐 박원순 시장 때 그거 너무 크게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때 우리가 좀 방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뭐 8.15 때 광화문에 그 원흉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박원순 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또 지나간 거 벌써 한 달 49일이 지났으니 이제 좀 털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 방문할 때 김종인 위원장 하고 동행했던 그 김미애 의원이 망사 마스크 썼잖아요. 저는 일부러 뭐 위해를 가하려고 그거 썼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하철에서도 망사 마스크 쓴 사람 많아요. 입술까지 보이고 아주 시원하게 보여서 저도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예. 근데 지금 보건 마스크가 아니라잖아요. 의약부 외품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김미애 의원이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는데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 미사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예.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조국도 썼더니 조국 부인 정경심도 썼더니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이잖아요. 지금 사인이잖아요, 사인. 예. 국회의원은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본의 아니게 그냥 무심코 누가 선물해줘 썼는데 예.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비난할 것도 없고 본인이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